우선 지금 재택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지금 재택근무 알바생들이 한 12명 정도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지금 사무직으로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상주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최대한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늘품님, 그러면 시작하신 지가 지금 촬영하는 게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럼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실례지만 지금 4개월 차이신데 그 전체 매출액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5,300 정도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4천만 원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매출 왜 떨어졌어요? 마진율이 원래 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마진율을 좀 올리고자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마진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매출이 좀 떨어진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러면 원래는 얼마 정도 나왔고 지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진율이 한 18%? 네. 에서 22%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최소 33%에서 또 이번 달은 한 38%까지 가까이 아, 진짜요?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30% 중반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궁금한 게 매출이 좀 소폭 하락하더라도 마진율이 거의 한 10% 이상 개선됐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줬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로 수수료라고 네이버 제로 수수료가 있었는데 네. 그 좀 단가 높은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들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적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이제 수수료를 더 챙겼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른 마켓에서 팔았을 때보다 거의 10% 차이 나버리네요, 여기서. 맞죠.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직원이 있다 보니까 네. 일반 이제 타오와에서 물건을 이제 구입해서 갖고 올 때 저희가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중국인 직원들이. 네. 한국인은 알 수 없는 네네네. 건가요?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알리 왕왕을 통해서 이제 그 판매자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네. 이제 정확하게 잘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선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원래 기존은 제가 이제 환율을 한 180 정도를 잡고 이제 했다가 이제 나중에 환율을 이제 190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이 확 올랐던 부분도 있어요. 아예 마진율 자체도 올렸던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도 같이 섞이니까 마진율이 한 10% 정도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 매출 5천 중에 유럽하고 이제 중국 섞여 있는 거. 네네네. 네, 그것도 대충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중국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유럽이 한 이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아, 그러면 유럽 구매 대행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네, 유럽 구매 대행을 이제 수동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유럽에서 돈을 좀 버셨잖아요. 네네네. 유럽에서 잘 되면 보통 좀 제대로 배워봐야지 하면서 유럽을 조금 더 파잖아요, 보통.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완전 중국으로 오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뭐 국가를 꼭 무조건 유럽을 하고 싶다, 뭐 중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근데 네, 네.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당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용품으로 이제 시즌성 상품을 이제 팔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매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유튜브를 좀 보면서 새벽 인간을 알게 된 거고 아, 네네. 그 새벽 인간 TV를 보면서 이분 통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면 믿어도 되겠다. 아, 진짜요? 예, 신뢰를 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중국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4개월 만에 그래도 3천 이상은 중국 매출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매출이. 맞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늦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루 오션이 애초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레드 오션이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네네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가 아무래도 수요도 있고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성공을 하고 경쟁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이제 중국 직원분 통해서 네네네. 가격 협상하는 것좀 예, 얼마든지 좀 담아가도 가능합니다.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제가 사상 최초 직원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 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타오바오 이런 데서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은 번역해서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가격 협상 아니면 더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소통 자체가 힘들어서 가격을 어떻게 깎을지에 대한 생각 잘 못 하거든요. 예, 저도 네. 사실 네, 원래 잘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네. 예, 뭐 그냥 가격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뭐 네네네. 어떨 때는 다른 말로 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거 사고 싶은데 네네네. 다른 거 사면 저도 뭐 돈을 못 벌고
사장님도 돈을 못 벌고 네. 그러니까 좀 네네. 이걸로 좀 싸게 팔아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강 좀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그거 혹시 대화한 거 예. 대충 볼 수 있을까요? 이걸로 합시다. 네. 얘는 농기구인데요. 네. 되게 비싸거든요. 한 50만 원짜리고요. 50만 원. 예. 오, 네. 뭐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송비 있는지 없는지 국내 배송비 네. 말하는 거죠. 네네. 일단 이거는 그냥 옵션 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네. 가격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판매자가 네. 가격 깎아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저희가 칼을 좀 더 많이 들리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칼 필요 없고 그냥 좀 네. 깎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원 가격이 한 2,800이었는데 네. 2,600으로 내렸어요. 200위안이라면 한 35,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일단 제가 주문하고 나서 그 사장님이 가격을 수정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네. 포장 같은 거. 네. 왜냐면 아무래도 농기구 비싸니까 그리고 네. 무겁고 좀 훼손될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포장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 500위안? 예, 500위안이라면 9만 원이요. 네. 비싸네요. 예, 그래서 그냥 이대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쇼핑몰은 거래할 때 이런 협상은 거의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원래 좀 많나요? 비싼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예, 근데 싼 거는 별 협상하는 거 의미 없죠. 가격이 그렇죠. 싸니까. 그렇죠. 이런 거 저는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신기했어요. 왜 네. 또 다른 뭐 판매자랑 대화할 때 이걸 이제 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나요?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 좀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얘기할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품이 파손 나고 날 때 예. 환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많이 처리하세요? 예, 환불은 좀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파는 거는 택배비가 좀 비싸거든요. 네네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한 20만 원인가 제가 봤을 때 택배비가. 그래서 뭐 환불할 때 좀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처리할 때. 예. 타오바오가 근데 이게 그 판매자 신고하는 거나 예. 환불하는 게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신고해도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중국인이라면 저는 중국인이지만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파는 거라면 신고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니까 좀 신고해도 물건을 다시 받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또 해외 배송이면 도착했을 때는 한 3주 지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게 지금 이제 매출 3개월치잖아요. 네네네. 네, 이 막대가 제일 최대 매출 나왔을 때 얼마까지 나온 거예요? 최근 6월 달인 것 같은데요. 네네. 6월 달에 한 56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객단가도 엄청 높은 편이신가요? 네, 중국 거는 이제 지금 객단가가 한 2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유럽 쪽은 어때요? 유럽 쪽은 사실상 객단가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 30-40%? 30-40% 정도? 네. 지금 양쪽 다 해보시니까 네네네. 어떤 게 장단점이나 이런 게 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유럽 쪽은 이제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CS라든지 질문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품 불량률도 현저하게 적기도 적고요. 뭐 교환 반품 같은 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은 이제 단점은 이제 워낙에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이런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광고를 CPC 광고를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좀 단점도 있고요. 이런 100원 싸움이라든지 뭐 1000원 싸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실시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네.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핸드폰으로 한 번씩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중국 구매 대행이랑 네네네. 유럽이랑 관리하는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상단 노출이 만약에 한번 떨어져 버리면 네. 그때 매출 영향이 바로 이렇게 있나요? 뭐 이제 그 11번가를 지금 제가 주력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로 하루에 한 20개씩 판매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상인 노출도 정말 잘 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이랑 이제 한번 트러블이 있었네요. 트러블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그게 상품이 내려갔어요. 진짜요? 네. 바로 이제 매출이 너무 큰 타격을 입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품을 이제 올리고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는데
순위에서 밀려나면은 조금이라도 밀려나면은 바로 매출에도 이제 타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하신 게 중국이랑 유럽 비교했을 때는 네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중국의 장점은 이제 마진율이 너무 좋은 거, 그리고 객단가도 워낙에 큰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제품이 또 아니고 이제 좀 너무 다양한 제품들을 내가 판매하면서 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좀 단점으로는 이제 이런 반품률이 상당히 많다. CS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가 이제 다 중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좀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CS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CS 같은 부분들이 유럽보다는 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고 해야지만 좀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4개월 만에 많이 성장하신 거 네. 비교를 좀 들으러. 그럼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올라가셔서 옥상이 좀 편한 곳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얘기하시는 걸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4개월 만에 어쨌든 매출 4천에서 5천 넘는 그 정도 이제 마켓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솔직히 최근에 본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매출이 성장했는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들어봤을 때 네. 이런 분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 직원이나 운영하시는 구조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 지금 재택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지금 재택근무 알바생들이 한 12명 정도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지금 사무직으로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상주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사무실에 있었던 분 두 분이 네네네. 계신 거고요. 처음부터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월부터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공부도 하고 연습도 했고요. 네네. 들어와서 한 보름 때부터 바로 직원 채용을 좀 공격적으로 했는데, 네. 한 10명부터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완전 설계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뭐 직원을 10명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있었던 건 아닌데, 네네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알바몬에다가 공고를 올려봤는데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지원자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원래 핸드폰 매장을 했을 때도 직원 공고를 막 진짜 뭐 프리미엄도 해보고 뭐 돈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채용도 안 되고 지원자가 정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바로 10명을 뽑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에 성장한 게 이 이유가 맞나요? 우선 저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도 생각했고, 근데 네네네. 우선 강의에서도 이제 통슬님이나 새벽님이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방식으로 빠르게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워낙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도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최대한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구조를 시켜놓은 게 이제 네네. 업로드 알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상품 소싱과 가공을 해주는 알바가 있는데 네. 우선은 각각 250원씩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상품을 하나를 업로드 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한 500원 정도가 500원.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은 우선 5,000개 기준으로 이제 500원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한 달에 250만 원. 네네. 네. 그러면 5,000개를 만드는데 250만 원인데, 저는 이 5,000개를 등록을 함으로써 최소 매출을 한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놔서, 네네네. 그럼 이제 1,000만 원에 이제 저희 매출 순수익이 한 20%에서 25%만 나와도 바로 250만 원을 네. 바로 회수가 가능한 그런 그렇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채용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네. 이제 한 달에 투자되는 투자 비용이 250 정도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얻는 거는 한 달에 한 200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첫 달에 바로 매출로 인해서 네. 이제 그 알바 비용, 투자 비용을 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이거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250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저는 뭐 네. 이게 투자라고도 크게 생각이 안 드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맞아, 사업적으로 맞아. 투자를 네. 하면은 손익분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한 달 만에 바로 이거 회수를 하는 거니까 저는 투자라고도 생각도 안 되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솔직히 이런 거 없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맞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총 직원이 재택근무 12명, 그리고 네. 상주하시는 분 해서 4인까지 해서 15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건비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우선 한 70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명인데 그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닌가? 한 2명 정도 인건비잖아요. 2-3명 정도?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게 큰 금액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예, 근데 그 700만 원 대비 효율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혀 아깝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구매 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사람에 대한 투자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래잖아요. 늘품님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매출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나왔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오로지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네. 제가 써야 될 시간을 그 직원들로 인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나왔다고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재택근무하는 분들을 막 10명씩 채용을 해서 쓸 수 있었냐라고도 네네네.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렵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그러니까 상품 부담이 하나 없었던 그쵸. 거네요. 500원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5,000개를 만들면 250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른 오프라인 장사를 하셔서 이렇게 사람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제 핸드폰 U+ 대리점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네. 했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매장도 최대 4개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직원도 한 20명까지. 그때는 한 달 인건비가 한 명당 최소 200~300 아닌가요? 우선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뭐 정말 적은 직원 월급은 뭐 1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었고 네.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300~400 뭐 이상 받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인건비만 4~5천만 원 정도씩은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아, 벌써 무게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로 인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저는 인건비라고 애초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여운 수준인가요? 아, 귀여운 게 아니고 그냥 용돈 정도로만. 아, 진짜. 예. 아. 이거는 뭐 금방 얘기했던 그런 고정비가 아니라 업로드 하는 거에 대해서 500원씩이나 250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부담 아예 안 느끼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급여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한 부분만 딱 지급을 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직원들은 1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근무를 해서 열심히 하는 시간들은 보통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일을 한 부분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높은 효율이 엄청 좋은 직원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예. 그냥 건당에 대한 비용이니까 많이 나갈수록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딱 비례해서 나가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강성 CS 같은 거를 제가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뭐 반품 처리, 이제 교환, 네. 이제 직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업무 지시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제가 생각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걸 계속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얘기를 안 하셨지만 하시고 계시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14명이지만 네네네. 안테나 다 세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죠. 조금씩 어떻게 잘 다 관심 맞죠. 갖고 있고. 관심 가지고 계신 거. 근데 실질적으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을 교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워낙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네.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사람 쓰면 업로드하는 수량도 엄청 많아질 텐데 네. 사업자를 총 한 몇 개 정도 운영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현재까지는 5개고요. 구동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4개 사업자까지. 지금 나머지 1개도 지금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사업자를 각 5,000개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구매를 통해서 만개로 갈 건지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씩 생각을 해보려고요. 예, 기간을 조금 넓게 잡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상품이 다 차고 그 다음에 사업자 내려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움직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 이제 다 차고 나서 하는데 더 늘품님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미리 사업자를 낼 때 미리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한 2개, 3개를 이렇게 한 번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어차피 저는 한 사업자를 이제 한 달에 5,000개를 채운다는 목표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5,000개를 채우고 바로 다음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끔. 이게 이제 진짜 사장님들이 미리미리 딱딱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게 안 막히게 네, 이제 맞습니다.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이렇게 여러 개 운영을 하시는데 상품 수가 대충 한 뭐 4, 5천 개 정도 찼을 때 네. 매출 얼마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 보세요?
우선은 5,000개 기준으로 저는 이제 한 700에서 그래 한 1,500 정도만 나와도 정말 괜찮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차피 마진율은 20에서 30% 사이 정도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한 사업자당 2, 300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죠, 순이익이. 맞죠. 맞죠. 예, 5,000개 기준으로 한 2, 300만 나와도 충분히 저는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상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투자를, 인건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매출까지 가려고 계획을 해놓으신 건가요? 우선 현재로서는 1억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인원 인프라에서 많이 안 늘려도 이 정도 인프라로 되죠. 이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지금 더 뽑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네. 네, 속도를 좀 더 빨리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 먼저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이렇게 여러 개 운영을 하시면서 상품 소싱법을 한 가지만 쓰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쓰시나요? 4가지 방식을 써봤고요. 이제 각자 사업자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소싱도 해보고 네. 상품명 가공인도 업로드 방식도 다 다르게 했었는데 큰 차이는 아니어도 조금씩의 매출 차이는 있더라고요. 주문 건수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 네네. 분명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5번째 사업자 이제 업로드는 이제 가장 잘 나왔던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똑같이 배워도 약간 자기만의 스킬이 분명히 첨가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 방법이 실제 좋은지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봐야 네네네. 아는 거죠.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 사업자의 안에서 섞이면요. 내가 이 방식도 써보고 저 방식도 써보고 이제 섞어버리면은 사실상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잘 나와 있는지 이게 분석한다든지 데이터가 잘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업자별로 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5,000개씩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5번째 사업자는 이 중에 내가 제일 좋았던 효과 네. 있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도 좀 본격적으로 뽑았던 것도 솔직히 혼자서도 매출을 5천만 원을 다 내보고 순수익도 많이 내봤기 때문에 혼자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재택근무 하면서 네. 근데 저는 빠르게 여기서 좀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1억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더 활용을 해갖고 좀 체계적으로 구조화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약간 선투자해서 약간 네. 뒤에 이제 돈을 걷어가는. 맞습니다. 맞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님의 멘탈이나 그래도 좀 심적인 여유? 네네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잘 해주는 직원이 없다면 이거 없이 그냥 계속 노동만 계속 쏟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몸은 한계다 보니까 네네네. 할 수 있는 저의 뭐 힘이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한계적이기도 하고 벌 수 있는 것도 한계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 일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반자동 업무 자체는 반복 작업. 예, 이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다 해야지만 저희가 순수익으로 이제 벌어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시간이든 돈이든 더 네. 벌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 스텝 1억을 달성했으면 그 다음 스텝은 또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세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상을 하자면은 우선은 저는 뭐 사입도 해보고도 싶고 브랜딩도 한번 해보고도 싶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지만 디테일하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네네. 아무래도 1억이 목표가 더 아.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멋집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그렇죠, 먼저 그렇죠. 빠르게 네. 예, 또 저희 차량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것부터 집중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는. 그렇죠. 그때 생각해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달성할 때쯤이면 그 다음 스텝이 떠오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늘품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히 이거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장님들의 스킬 이런 거 저는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하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매출이 제가 볼 때 좀 안 나오는 초보자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팁 같은 거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데 그 처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아무래도 제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과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섞어서 제가 뭐 소싱도 하고 가공도 하고 업로드를 해봤는데 좀 매출이 좀 안 나왔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슬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나서 뭔가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뭐가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사실상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막 10가지, 뭐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수정을 하고 고쳐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니까 바로 매출이 금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 정보는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알려준 그 내용대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가는 것 같아서 그 알려주는 내용대로 해서
빠르게 많이만 하면 매출도 금방 초보분들도 금방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성공하신 뭐 기업의 회장님이 쓴 책, 아주 진리 이런 것들 그냥 그거 보고 실천하면 되는 건데 네네네. 계속 이제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이 맞는지를 보려면 그거에 딱 집중해서 몰빵이라고 하죠. 그냥 몰빵 네. 해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최소한의 그걸 이제 해봐야지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데 뭐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맞다 생각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또 일주일 해보고 또 안 맞다 생각해서 또 다른 방식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식만 내가 많이 쌓는다고 해서 사실상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내용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